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상속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 방식이 유산과세형인데 이것을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논의가 일어나고 세법이 이제 개정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상속세의 어떤 과세 유형에 대한 이해를 좀 알 필요가 있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요. 상속세라는 것이 왜 있을까? 상속세는 결국 부의 재분배잖아요. 그렇죠? 무상으로 얻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부의 재분배 이런 측면에서 갖는 게 이제 상속세인데 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유산과세형이 있고요. 뒤에 살펴볼 취득과세형이 있습니다. 자,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름으로 느낌이 오시죠? 상속인들이 취득한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 유산. 자, 유산은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게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단위로 하죠. 전체 단위를. 이것이 쪼개져서 상속인별로 뭐 A, B, C가 있다. 이렇게 쪼개진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죠? 총액. 전체 총액이 100이라면 이 100에 대해서 과세 단위로 하는 유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간편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상속인들에게 쪼개진 것으로 과세하게 되면 법적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소송이 가게 되면 각각의 취득분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유산 총액으로 과세를 해버리면 그런 뭐 다툼은 관심이 없고 세법은 전체 금액이 얼마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장점인 것처럼 간편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되게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유언의 집행자나 유산관리인, 뭐 주로 유산관리인이 되겠죠. 유산관리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이렇게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즉 재산, 유산 총액, 즉 뭐냐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쪽의 중심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누구죠? 증여자에게 부과해요. A가 B에게 증여했는데 B가 뭐죠? 수증자, A가 증여자죠. 누구? A에게 주는 쪽에게 부과를 하겠다. 이게 유산과세형의 특징이에요. 자, 장점을 보면 세수가 높죠. 왜냐하면 누진세율로 봤을 때. 자,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자, 이 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게 흩어진 게 아니라 전체 총액을 과세 단위로 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세율에 적용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세수가 증대된다. 100을 5명에서 나눠 가지면 20씩 쪼개지죠. 그러면은 각각 취득과세형으로 가면 20에 대한 과표는 낮은 세율일 거예요. 하지만 100은 높은 세율이겠죠. 그래서 세수 증대가 일어난다. 그리고 간편하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재산 분할의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담세력과 세부담의 연결성. 결국 이제 뭐 세부담을 지는 거는 상속인들의 어떤 재산을 한도로 질 텐데 이 상속인들이 들 수 있는 담세력과 어떤 세부담의 연결성이 많이 약해지죠. 자기들이 받는 것과 받은 거에 근거해서 어떤 공제 같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유산 총액을 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담세력과 세부담의 연결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이게 유선과세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득형은 뭐냐? 취득과세형. 자, 취득과세형은 말 그대로 상속인들의 유산 취득가액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얼마를 받았느냐? 네, 실제 받은 가액을 단위로 하죠. 따라서 여러분 상속인이 많아서 많이 쪼개잖아요. 그럼 부의 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100이었지만 이 100이 쪼개져요. 5명에게 얼마씩? 20씩.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낮은 세율 부분이 적용될 거고요. 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네, 당연히 각 받은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받은 사람에게 과세하다 보니까 증여세도 누구에게? 수증자, 받은 자에게 과세한다. 맞죠? 당연히 그러면 자기 받은 만큼 내니까 응능부담의 원칙이 되고 담세율과 세부담의 연결성이 높죠, 당연히. 네,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한 공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연결성이 높죠. 이게 취득과세형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방식은요, 이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구죠? 피상속인의 자, 재산을 자, 유산을 전체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근데 납세 의무자는 각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어떤 뭐 재상속재산 관리인이 아니라 각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당연히 자기가 받은 재산가액을 가지고 이제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도 수증자에게 과세가 돼요. 유산과세형이면 증여자에게 과세되는데 수증자에게 과세하고요. 그리고 10년간의 생전 증여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생전에 증여를 했다. 이것도 자, 상속재산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보면요, 계산할 때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해서 세수 확보를 높이죠. 세수는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납세 의무자를 각 상속인에게 두고 증여세도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등 이게 뭐죠? 어떤 과세관청의 어떤 세수, 어떤 과세 측면, 편의성에서는 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취득과세형의 방식을 가져오고 계산할 때는 뭐죠? 유산과세형의 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높이고 약간 좀 우리나라 상속세는 약간 좀 각각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 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재산의 분할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 빠르게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각 상속인,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이거는 뭐냐면 취득과세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간다고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런 유상과세형에서 기본 방식 자체를 아예 취득과세형으로 바꾸는 논의를 해보자.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